그다음에 콜앱 노트북 폴더 밑에서 저는 랩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 이거 그대로 사용하려고요. 이 폴더 밑에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new 하시고 구글 콜앱 노트북 파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새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요. 네. 파일 이름은 지금부터는 데이터 분석이어서 DA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DA 1번. 1번. 우선 numpy라고 먼저 할게요. num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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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연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하고 연결을 해주시고요. 어, 우리가 데이터 분석, 그리고 머신 러닝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는데, 패키지 또는 라이브러리 거의 비슷한, 저도 그냥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패키지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예, 그냥 혼용해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제목에도 있듯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서 다룰 겁니다. 그리고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 매트, 플럿, 립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c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킷, 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페러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 더 있어요. 이것 말고도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뭐 텐서플로우도 있고, 어, 더 많은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그런 패키지 이름들, 라이브러리 이름들입니다. 이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아차원 배열을 쉽게 사용할 수 어, 있도록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라고 할게요. 다차원 배열이 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우리가 리스트 안에 리스트들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2차원 리스트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리스트가 값들만 가지고 있으면 1차원 리스트, 아, 값들만 가지고 있으면 1차원 배열, 배열 안에 배열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2차원 배열, 배열이 2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3차원 배열, 배열이 3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4차원 배열. 그래서 임의의 n차원 배열까지 다룰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는 아마 2차원 배열까지를 주로 많이 다루게 될 거고요. 어, 그리고 머신러닝을 할 때는 3차원 배열이나 4차원 배열까지도 다룰 수 있게 될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은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다차원 배열은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물론 데이터 분석할 때 판다스에서도 넘파이가 중요하게 사용이 되기는 하지만 판다스 자체가 넘파이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넘파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근데 넘파이를 모른다고 해서 판다스 데이터 분석 못하지는 않아요. 뭐 알면 더 잘 할 수 있겠죠. 알면 더 잘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그 머신러닝을 공부하게 될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든다거나 이런 머신러닝을 할 때에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사용하기보다는 넘파이의 2차원 배열이나 3차원 배열을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넘파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나중에 머신러닝으로 갔을 때 더 그 수월하게 내용들을 학습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우리가 아마 그
내일이나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게 될 건데,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어, 다차원 배열은 앤디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앤디 어레이가 클래스 이름이고. 그래서 넘파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앤디 어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클래스가. 판다스에서는 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이게 클래스 이름이에요. 네, 판타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에서는 시리즈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판다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매트플러립과 시본이라고 하는 것들은 데이터 시각화 패키지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를 시각화한다는 얘기는 보여준다는 얘기죠. 보여준다. 다시 얘기하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뜻이에요. 그래프를 어떤 뭐 차트들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가 매트플러립과 시본. 근데 더 있어요. 더 많은 것들도 이것 말고도 매트플러립하고 시본 말고도요. 차트를 그려주는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근데 주로 수업 시간에 저는 이 두 가지를 다룰 거고요.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인터랙티브한 그래프들, 뭐, 예를 들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뭐, 팝업, 어떤 말풍선 같은 게 보이고, 그래프를 동적으로 확대 축소를 할 수 있고, 그런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플롯 LY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동적인 그래프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들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시각화. 사이클러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예측 모델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회귀 모델, 분류 모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만 주게 되면 어, 그 데이터들을 실제로 라이브러리가 학습을 해서 예측값들을 뭐 숫자로 만들어지는 예측값이라든가 아니면 분류를 하는 예측값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클러. 그리고 케라스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딥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머신러닝이 뭐고, 그 다음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근데 요즘 이런 말들, 아마 머신러닝이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딥러닝, 뭐 AI, 뭐 이런 용어들은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여서, 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챗GPT나 여러 가지 AI 모델들 있죠. 뭐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등등등등. 예. 그런 것들이 딥러닝의 한 분야예요. 딥러닝 중에서도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LLM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딥러닝의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모델.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딥러닝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떤 원리를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약간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차원 배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데이터 프레임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테이블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 다뤘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테이블처럼 행과 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하게 될 거고, 데이터 프레임을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가 SQL 가지고서 셀렉트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추출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데이터 분석이에요. 데이터 분석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트들을 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차트들을 보시게 되면 시각적인 어떤 것들이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더 분석한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자, 일단 이런 모든 라이브러리들은 파이썬 우리 파이썬 설치를 했었죠. 그죠? 파이썬만 설치했을 때 얘네들이 같이 설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설치를 해줘야만 돼요. 여러분들 그냥 PC에서 콜앱 환경 없이 콜앱 접속하지 않고 뭐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하든 파이참을 이용하든 그런 그, 그 코드 편집기들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키려면 첫 번째 필수적으로 파이썬을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을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임포트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임포트를 한 다음에 거기 있는 함수나 클래스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오라클 DB 우리 설치했었잖아요. 그죠? 네. 파이썬 설치한 다음에 기본적인 문법들은 바로 작성하고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 같은 것들 기본적인 문법들은 바로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DB라고 하는 거를 따로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 오라클 DB를 임포트 할 수 있었죠. 음. 여기 정리해드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정리해드린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우리 콜앱은 얘네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이 런타임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콜앱이 좋은 거예요. 편리하고 좋은 이유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AI를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패키지들이 다 설치가 이미 끝난 상태예요. 제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100%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리는데 차트에서 한글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뭐 따로 또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근데 그런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게 될 패키지들은 이미 그 설치가 끝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임포트를 바로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넌파이부터 임포트 해볼까요? 패키지 이름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제가 여기는 numpy 뭐 이런 식으로 대소문자를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임포트 하실 때는 numpy라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numpy를 임포트 할 때 numpy는 줄여가지고 np 이렇게 써요. np. 그러니까 우리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호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umpy 점 무슨 무슨 함수, numpy 점 무슨 무슨 함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np 하고 줄여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다음에 판다스. 판다스는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PD라고 별명 주고서 사용을 많이 합니다. 판다스에서 PD 두 글자 뽑아가지고요. 간단하게 PD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트플러리, 임포트 매트플러리.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C본이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보여주죠. 그죠? 네. 설치가 끝났으니까 얘 이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콜앱 런타임에는 이런 패키지들이 이미 설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보통 C본 같은 경우에는 SNS라고 많이들 줄여서 요 근데 저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C본의 첫 글자인 것 같고
끝에 n인 것 같긴 한데 왜 SNS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예제 코드나 그리고 뭐 이 C본 홈페이지에서 어, 작성된 예제 코드들을 보시면은요 문서가 제공이 되잖아요. 전부 다 SNS라고 줄여서 쓰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scikit-learn 같은 경우에는 scikit-learn이라고 하지 않고요. sklearn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klearn. 얘가 그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패키지고요. 그 다음에 import keras 다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필요한 것들 임포트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요거 하나만 다룰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근데 얘네들을 임포트한 이유는 콜앱에서 설치가 되어져 있는 각각의 라이브러리들의 버전을 우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넘파이 버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까요? 넘파이 버전. 자, 넘파이 버전은 어떻게 출력할 수 있냐면 임포트를 우리가 np라고 했죠. 점 하시면 되죠. 모든 패키지는 뭘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버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모든 패키지는 패키지 이름 점 이렇게 하시면은요. 뭘 가지고 있다? 버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떤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판다스도 볼까요? 판다스 버전.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판다스는 PD라고 줄였죠. 점, 밑줄,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매트플러립 볼까요? 매트플러립 버전. 이렇게 하시고, 네, 뭐 귀찮지만, 네, 버전. 매트플러립 버전이 갭 버전이라고 되어 있나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있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본도 보겠습니다. 네. C본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요. 버전 번호를 보시면 SNS라고 별명을 줬고요. 그 다음에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cikit-learn도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쓸게요. scikit-learn 버전. 실제로 임포트한 이름은 sklearn이죠. 여기에 버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케라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라스 버전. 네, 이렇게 하니까 그 실제로 그 지금 현재 콜앱 런타임에 설치된 각 패키지의 버전들을 확인을 해본 거예요. 런파이는 2.0.2 버전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판다스는 2.2.2, 매트플러립은 3.10.0, C본은 되게 소박하군요. 1.0도 아니고 0.13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사이킬러는 1.6.1 그리고 케라스는 3.13.2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뭐 버전을 왜 알아야 되느냐? 버전 몰라도 쓸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이쪽 분야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머신러닝 분야 쪽은요 라이브러리들이 되게 빨리빨리 바뀌어요. 어, 제가 지난 기수에서 6개월 전에 강의하던 코드들이 어, 이번 기수에서는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끔 수업 시간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너무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요. 저도, 저도 따라가려면 문서들을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전 버전에서 어떤 버전에서는 사용되던 함수들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사용할 수 없는 함수가 돼버리거나 함수의 사용법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특히나 이런 인공지능 분야, 머신러닝과 같은 분야에서는 라이브러리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컬앱에서 어떤 버전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용될 수 있는 코드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나중에 그런 경우가 닥치게 되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버전 번호 확인해 보고, 문서를 보고, 그러면, 아, 이 버전 때문에 뭔가가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냥 단순한 프린트문들을 그냥, 그 재미없는 코드들을 보여드렸지만, 버전 이름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넘파이에 대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오늘 오후까지 계속해서 아마 다루게 될 거예요. 다루게 될 거고. 자, 넘파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중에서 파이썬에서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죠. 지금 우리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어요? 파이썬에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었어요. 잠깐만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리스트와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numpy의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예요. 데이터 타입입니다. 어, 네. 텍스트 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 리스트는 여러 개의 값들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었죠. 뭐 숫자들을 여러 개 저장할 수도 있었고, 문자들을 여러 개를 저장할 수도 있었고, 뭐 숫자, 문자, 아니면 또 다른 리스트, 이렇게 여러 개의 타입의 값들을 또 섞어가지고도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수 하나에 여러 개의 값들을 어,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리스트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었어요. 리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인덱스 기반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아이템들이 있으면요, 리스트 안에 원소들이 있으면 그 원소들을 어떻게 찾아요? 인덱스에 있으면 찾을 수 있죠. 맞아요?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이런 식으로 0부터 1, 2, 3, 4 이렇게 일씩 증가하는 번호들이 자동으로 매겨지죠. 그 어, 인덱스란, 음, 인덱스란 그 아이템들이, 리스트에 아이템들이 저장된 순서 혹은 위치를 표시하는 정수죠, 정수. 그죠? 그래서 인덱스는 0부터 시작을 했었고, 0, 1, 2, 3, 4. 근데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었죠? 네. 리스트의 끝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원소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아이템들을 찾을 때에는 마이너스 1, 2, 3, 4라고 하는 음의 정수를 사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저장이 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늘어나요. 데이터가 삭제가 되면 인덱스가 자동으로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을 리스트가 알아서 해주죠. 인덱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두 가지 작업. 인덱싱, 그리고 슬라이싱. 인덱스는, 인덱싱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그 특정 리스트의 어떤 특정 위치의 값을 읽어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해요? 리스트, 대괄호 쓰죠. 그리고 숫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죠. 그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인덱싱. 그러면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가져오겠다. 뭐 이런 뜻이었었잖아요. 그죠?
슬라이싱은 슬라이싱은 스타트 인덱스부터 엔드 범위까지, 엔드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항상 시작 범위는 포함하는 범위, 끝나는 범위는 포함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랬어요. 범위, 범위의, 예, 인덱스 범위에라고 할까요? 이런 인덱스 범위의 그 아이템들을, 아이템들을 잘라낸 리스트를 만들어내 주는 게 그게 슬라이싱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 슬라이싱은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 리스트 이름, 뭐 그 다음에 뭐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5번까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맞습니까?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슬라이싱. 슬라이싱. 그리고 리스트에서는 산술 연산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죠? 더하기와 곱하기가 가능하죠. 근데 더하기는 리스트 더하기 리스트 이런 형식으로만 사용을 하고요. 곱하기는 어떤 형식으로 사용하냐면 리스트 곱하기 정수 또는 정수 곱하기 리스트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죠. 맞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더하기 연산은 P 연산자가 양쪽 다 왼쪽과 오른쪽이 둘 다 리스트 타입이어야 되고요. 곱하기 연산은 P 연산자 중에 하나는 리스트고 다른 하나는 인트만 가능하죠. 왼쪽 오른쪽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더하기는 concatenate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합쳐주는 거. 리스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주는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곱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replicate. 복제라고 말씀드렸죠. 원소들을 정수 개만큼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 네. 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되게 여러 번 했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죠? 그러면서 우리 코드 중에서도 이런 코드들 많이 사용을 했었을 겁니다. 그죠? 네. 자,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된 것들을 간단하게 코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리스트 1번이라고 할까요? 리스트 1번. 숫자 3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2번. 뭐,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3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만들어 봤어요. 안에 들어있는 값들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프린트문에서 리스트를 출력하는 경우 볼게요. 프린트문에서 리스트 출력하는 경우하고요. 코드 셀이 리스트를 출력해 주는 거하고 네, 거의 비슷하죠. 네. 주피터 노트북은 어떤 그 변수의 값을 어떤 그 아이템들을 출력할 때 어떤 객체를 출력할 때 프린트 함수가 객체를 출력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드 셀의 가장 마지막 줄에 있는 객체는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출력해 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 두 개를 따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프린트 함수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 스트링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해 주는 거고요. 맞아요. 음, 여기서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인 경우에는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REPR이라고 하는 REPR 메서드가 리턴하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개수가 몇 개인지, 원소들의 타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두 개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대괄호로 시작을 했죠. 대괄호. 그리고 대괄호로 끝났죠. 맞아요? 음. 그리고 아이템과 아이템들은 뭘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출력된 모습만 딱 보고서도요. 출력된 모습 딱 보시면 얘가 리스트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어, 얘 리스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변수를, 어떤 객체를 출력을 했는데 출력된 모습이 대괄호로 되어져 있고 아이템들이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으면 아, 얘네들은 리스트이겠지라고 생각하면 99%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인덱싱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은요. 인덱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1번에서 0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리스트 1번에서 마이너스 1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음. 첫 번째 원소 찾을 때, 마지막 원소 찾을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인덱싱 이어서 썼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없죠? 네. 슬라이싱. 앞에서 두 개를 자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리스트 1번에서 앞에서 두 개를 자르겠다. 아니면 리스트 1번에서 뒤에서 두 개를 자르겠다. 이런 거 가능하죠. 음. 이거는 전체 리스트에서 앞에서 두 개를 선택하겠다는 뜻이고요. 앞에 두 개 있는 아이템들로 이루어진 리스트.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문장은 전체 리스트에서 뒤쪽에 있는 두 개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예, 잘라내기. 인덱싱은, 인덱싱은 그 결과가 값들이죠. 값들입니다. 슬라이싱은 항상 결과가 뭐라 그랬어요? 리스트라고, 죄송합니다. 리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어떤 거 주의하셔야 되냐면, 프린트, 리스트, 1번, 한대. 자, 얘는 숫자예요? 리스트예요? 리스트예요. 숫자 한 개를 저장하고 있는 리스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얘는 리스트에서 첫 번째 원소를 꺼내겠다인 거고요. 얘는 첫 번째 원소까지만 잘라낸 리스트를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사용하면 정수가 되고요. 슬라이싱을 사용하면 리스트가 됐어요. 리스트.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산술 연산을 해보면 리스트 1번 더하기 리스트 2번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을 하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 2, 3 뒤에다가 11, 12, 13, 11, 22, 33 요것들을 붙여준 거죠. 그죠? 이게 컨캣네이트라고 하는 기능이고 이거는 메서드도 있어요. 사실은 리스트 1번 점 extend 리스트 2번 이거랑 같은 결과예요. 그죠? 이거와 같습니다. extend 메서드 기억나시죠? extend 메서드. 합쳐주는 거였어요. 합쳐주는 거.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리스트 두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이렇게 1 더하기 11, 2 더하기 22, 3 더하기 33 이런 기능을 하고 싶어요. 두 개의 리스트가 같은 개수의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더하기, 더하기. 뭐 빼기를 할 수도 있겠죠. 1 빼기 11, 2 빼기 21, 22, 3 빼기 33 이런 식으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아이템들끼리 더하기나 빼기나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리스트에서는 그런 연산자나 함수를 제공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만 돼요. 리스트 컴프레hen션 연습 한번 해볼까요? x 더하기 y를 하시면 되죠. x하고 y에서. 그죠? 두 개의 값 x하고 y에서 x 더하기 y를 리스트에 추가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두 개의 x, y는 어디서 가지고 오면 될까요? 어디서 가지고 오시면 돼요? 집. 리스트 1번, 리스트 2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를 직접 만드셔야 되죠. 집이라고 하는 함수 기억나시죠? 두 개의 리스트에서 같은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두 개씩 뽑아주는 거. 그게 집이에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세 번째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하기. 이런 기능을 하고 싶다. 더하기라고 하는 게 이런 기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리스트에서는 우리가 직접 코드를 작성을 해야만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리스트 1번이 있었는데 곱하기 3 이렇게 했어요. 자, 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 2, 3 곱하기 1, 2, 3, 1, 2, 3, 1, 2, 3 1, 2, 3을 몇 번 반복하겠다? 3번 반복하겠다죠. 리스트 1번이 1, 2, 3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1, 2, 3을 3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곱하기입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 이게 아니라 첫 번째 원소 곱하기 3, 두 번째 원소 곱하기 3, 세 번째 원소 곱하기 3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코드를 만들어야만 되죠.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만들 수 있죠. 3 곱하기 x. 근데 x는 어디에 있는 거? 리스트 1번에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1 곱하기 3이니까 3이고요. 3 곱하기 2니까 6이고요. 3 곱하기 3이니까 9죠. 그죠? 만약에 리스트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곱하기 3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직접 만드셔야만 돼요. 그죠? 다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파이썬의 리스트였었습니다. 파이썬의 리스트. 어, 되게 파이썬 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딱 정리하고 나니까 몇 줄인가 정리가 다 끝나죠. 그죠? 다음 시간에는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파이썬 리스트를 먼저 정리한 이유는 뭐냐면 파이썬의 리스트를 먼저 정리한 이유는 넘파이의 ND Array가 이 리스트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트와 비슷한 점과 리스트와 다른 점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구분하시고.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리스트를 정리를 한번 했었던 거예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저희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